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버티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박차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싫어도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둘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스트레스도 받고 상사에게 치이고 관계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아침 아무 예고도 없이 사표를 냅니다. 퇴직금 계산도 안 했습니다. 다음 직장도 없습니다. 그냥 냈습니다. 주변에선 말하죠. 저 사람 요즘 이상해졌어. 나이가 드니 참을성이 없어졌나 봐. 그리고 본인도 사실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 단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 뇌가 당신을 살리려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50대에 퇴사한 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요. 참지 못한 것,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요. 특히 주변의 시선이 그 착각을 강화합니다. 나이 먹으면 더 단단해져야지 왜 더 약해지냐고. 마치 나이가 들수록 아무렇지 않아야 정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50대에 찾아오는 단칼 결정은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참아온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가장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도달한 끝점인 겁니다. 이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한계를 정직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자기 인식, 그 능력이 오히려 50대에 더 선명해진다는 걸 오늘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도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인간의 뇌에는 아주 정직한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로 옵니다. 아, 오늘 출근하기 싫다. 그 다음엔 좀 더 강하게 옵니다. 월요일이 무섭다. 회의실 문만 봐도 가슴이 조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이 몸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 요즘 왜 저러지? 라고요. 그렇게 인상 자체가 바뀝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표정이 되고 표정이 관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내일에 대한 설렘이 없어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라는 생각이 삶의 디폴트 값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탈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뇌가 탈진 상태에 이르면 어떤 계기로든 반드시 폭발합니다. 그 폭발이 바로 단칼 퇴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충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신호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나야? 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짝임도 피로함도 아닌 그냥 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냥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이걸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약해진 건가 싶었죠.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건 제 뇌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못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험담에 끼어들던 순간,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행동이지 채워지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결정이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아 고갈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참고 억제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쓰는 정신 에너지는 근육처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20대엔 회복이 빠릅니다. 30대엔 조금 느려집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수십 년간 쌓인 억압과 역할의 무게가 그 에너지를 만성적으로 고갈시킨 상태가 됩니다.
탱크에 기름이 없는데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인간 뇌를 촬영한 결과 전두엽의 판단 기능이 현저히 낮아지는 동시에 편도체, 즉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은 충동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단칼 퇴사는 이성이 망가진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50대 중반, 비슷한 직장에서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경숙 씨. 경숙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 나이에 나가면 뭘 하겠어? 라며 꾹 참았습니다. 퇴근 후엔 피부과에서 리프팅을 받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유명한 클렌저, 고가의 크림, 겉을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관리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경숙 씨의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퇴근 후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왜 그래요? 라고 했지만 경숙 씨 자신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 정희 씨. 정희 씨는 어느 날 퇴사했습니다. 주변에선 갑자기 왜 저러나 했습니다. 한동안 수입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카페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커피 한 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옆 테이블 사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뭔가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6개월 후, 정희 씨의 눈엔 빛이 돌아왔습니다.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경숙 씨는 겉을 가꿨고 정희 씨는 내면의 에너지를 되살렸습니다. 2년 후, 누가 더 젊어 보였을까요? 이건 단순한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퇴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감정이 차단된 상태로 살고 있느냐, 감정을 다시 흐르게 하고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수면이 얕아졌다면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겁다면 신호입니다. 주말인데도 설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신호입니다. 웃음이 줄었다면 신호입니다. 이건 나이 든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방전된 겁니다. 기대감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뇌는 기대감이 없으면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반응의 문제입니다. 삶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뇌가 방전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거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박해서 이게 진짜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박함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감정에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 요즘 힘들어. 이 말로는 부족합니다. 힘든 게 억울한 건지, 지친 건지, 무서운 건지, 외로운 건지, 그걸 뇌는 구별하지 못하면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루 5분, 노트를 펴고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나를 가장 무겁게 한 건 외로움이었고,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슬픔이었다. UCLA 연구팀은 이 단순한 행위가 뇌의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을 실제로 낮춰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가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나 원래 이래 라고 덮어두는 순간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어딘가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집니다. 지금 당장 딱 한 줄만 써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공간을 바꾸세요. 단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밖에 나가면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사람들 오가는 거 바라봐도 됩니다. 뇌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각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집 안에서 굳어버린 신경회로가 낯선 소음, 낯선 향기, 낯선 얼굴들을 감지하면서 아주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퇴사 후 제일 먼저 한 것도 이겁니다. 목적지 없이 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냥 있음 속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내 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때로는 가장 많은 걸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처음을 하나만 만드세요.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판단도 안 하고 설레지도 않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동 주행을 깨는 방법은 단 하나,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안 가던 골목을 한번 걸어보는 것, 유튜브에서 관심 없던 분야 영상 하나 눌러보는 것, 처음 보는 책의 첫 페이지 한 장만 읽어보는 것. 이 처음의 순간,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대가 늦은 게 아닙니다. 뇌는 지금도 충분히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이라는 경험 자체를 즐기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오늘 딱 하나 기대되는 것을 만드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게 있나요? 내일 저거 해봐야지? 내일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해봐야지. 내일 저 카페 한번 가봐야지. 이 작은 기대감이 사실 우리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도파민은 성취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대할 때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과 내일이 그냥 또 하루인 사람은 뇌의 상태 자체가 다릅니다. 당장 대단한 꿈이 없어도 됩니다. 내일 좋아하는 빵집에 가봐야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 내일 딱 하나 기대되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 하나가 뇌에게 아직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기대감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은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닙니다. 눈에 기대감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퇴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결정을 내렸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하나는 내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써온 그 예민한 감각을 이제는 나에게 돌릴 차례입니다. 뇌가 보낸 그 신호, 단칼이라는 그 결정은 당신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살리려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아직 버티고 있는 쪽인가요? 이미 뛰쳐나와 막막한 쪽인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그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에게 작은 전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전등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 켜지기를 바랍니다.